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무려 10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지구를 두 바퀴 반을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혈액이 이 심장을 출발해서 동맥과 정맥,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46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46초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돈다고 봐야죠. 하루에 1000번 이상 이 온 몸을 순환을 한다고 해요. 혈관은 이제 이 내피, 중피, 그리고 외피,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이 도는 곳은 당연히 이제 내피겠죠. 근데 이제 내피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피가 빨리 흐르니까 엄청난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뭐냐?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노화의 주범이에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와 함께 작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즉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이죠. 우리가 잠시만 숨을 안 쉬면, 즉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중에서 75%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해요. 근데 25%가 활성산소예요. 25% 활성산소가 그러면 다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20%는 우리 몸에서 자체 해결이 돼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작을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이것을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가 남으면 재를 퍼내잖아요. 그러니까 20%는 이렇게 이제 퍼내니까 우리 몸에서 자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도 재 흔적은 남잖아요. 찌꺼기가. 그 나머지 5%, 이 찌꺼기예요. 이게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온 몸을 공격을 하는데, 즉 산화시키는 그런 주범인 거죠. 산화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늙는 거예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쉽게 설명드리자면 못이 공기 중에 놔두면 녹이 스는데 이게 산소와 결합해서 이게 산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갈변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전부 산화인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산화시키는데, 즉 손상시키는 거죠. 이제 못이 산화되면, 즉 녹이 슬면 그 못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녹슨 못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박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산화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병이 들고 마는 거죠. 간이나 신장이나 췌장이나 뭐 담낭, 우리 모든 장기들이 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고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췌장이 병들면 뭐 당뇨가 되겠고, 신장이 병들면 뭐 신장병, 즉 콩팥병이 되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활성산소가 물론 다른 모든 장기를 다 공격을 하는데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즉 손상시키는 곳이 바로 혈관 내피예요.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방비로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E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몸의 노화와 질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C의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즉 어떤 물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망가진 혈관을 치료하고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인체 조직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영국 해군의 괴혈병 때문이었어요.
해군들은 이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몇 달 동안 바다에서 싸우는데 전쟁에서 죽은 병사보다 교열병 때문에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열병 때문이었다고 해요. 교열병이 뭔지 다 아시죠?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생기는 질병, 즉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해서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잖아요.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절대 생기지 않는 병이에요. 즉 비타민 C와 혈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쥐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쥐는 자신의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동물이거든요. 동물들은 거의 몇 종류만 빼고는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쥐를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만든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한 먹이를 이제 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쥐들이 보통 5일이 지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쥐를 해부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또 혈관이 아주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비타민 C는 혈관을 지켜주는 영양소예요. 2009년도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인데요. 이 의학 잡지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동맥경화를 되돌려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는 치료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비타민 C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을 꾸준하게 먹으면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대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맥경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의 논문이 실렸어요. 즉 비타민 C를 꾸준하게 복용하면 혈관 내 플라그가 제거되고, 플라그라는 건 혈관 내에 낀 이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제거되고 손상된 혈관 내피가 치료되고, 그럼으로써 동맥경화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타민 C를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은 과식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작을 많이 떼면 재가 많이 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각종 공해라든가 오염물질, 스트레스, 뭐 지나친 유산소 운동, 막 숨이 찬 운동 있잖아요. 그것을 지나치게 하면 그만큼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활성산소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비타민 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타민 C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모두 건강 백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